우리가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 사업이 성공할지 아니면 성공하지 못할지 그 결과를 미리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? 그럼 우리는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 사업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을 거잖아요. 그런데 사업을 잘 하는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하는 정답지를 들고 사업을 시작해요. 그래서 애초에 이 정답지에서 틀렸다라는 게 보이면 그 사업을 시작하지도 않아요. 하지만 이 사업이 정답이라는 게 보이면, 그리고 그 정답지를 기준으로 삼고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가장 빠른 성장과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. 그 정답지의 이름은 바로 경쟁사의 손익계산서입니다. 이 손익계산서 안에는 우리가 진입하려고 하는 시장의 힌트가 전부 다 나와 있어요. 이미 그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사업을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도 평가할 수가 있고요. 매출부터 시작해 원가, 인건비, 임대료, 광고비, 수수료, 수도세 같은 공과금, 배송비, 영업이익, 세금 등 모든 게 다 나와 있어요. 이 회사는 제품을 얼마에 만들어서 얼마에 팔고 있는지, 이 회사가 광고비를 얼마를 쓰고 있는지, 직원은 몇 명을 써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다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. 근데 이 손익계산서에 너무 많은 것들이 나와 있다 보니까 이게 무슨 한국어인지 영어인지 구분도 안 가실 거예요.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 여기서 무엇을 핵심으로 봐야 할지를 모른다는 거죠. 그래서 오늘은 이 손익계산서의 핵심 내용을 점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. 제가 엑셀을 틀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여기 보시면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이 로고가 보이죠. 바로 이미스라는 브랜드의 이 손익계산서를 가져왔습니다. 자,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항목이 있는데, 여기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할 부분은 사실 몇 가지 안 돼요. 첫 번째로는 이 제품 매출 부분, 두 번째로는 매출 원가 부분,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급여 부분,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운반비 부분,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 지급 수수료와 판매 수수료 부분,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광고 선전비 부분,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이 영업이익 부분이죠. 근데 이미스 같은 경우에는 매장 플레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임차료도 함께 봐야 할 것 같아요. 자,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봐야 되는데, 첫 번째로는 매출, 두 번째로는 원가, 세 번째로는 급여, 네 번째로는 지급 임차료,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운반비, 여섯 번째로는 지급 수수료, 일곱 번째로는 판매 수수료, 광고 선전비, 그리고 마지막 영업이익. 이렇게 이 부분을 다 입력을 하시고, 여기에서 이제 퍼센트를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. 퍼센트는 이 원가 나누기 매출을 하게 되면은 27.2%라고 나옵니다. 그리고 급여는 3% 정도가 되겠고요. 임차료는 4% 정도가 되고, 운반비는 1%가 됩니다. 지급 수수료는 4%가 되고요. 판매 수수료는 5%, 광고 선전비는 광고 선전비를 진짜 많이 안 쓰는 편인데 0.4%, 그리고 마지막 영업이익은 무려 50%에 육박하는 이 퍼센트가 나왔습니다. 자, 여기서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이제 이걸 보고 나서 무엇을 해야 하냐면, 이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공원이 계산기라는 걸 하나 만들어 놨어요. 여기에다가 우리는 대입을 시켜보는 겁니다. 맨 처음에 우리가 원가의 기준을 27%로 잡았어요. 그리고 이 수수료 부분이 사실 여기 이미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는 조금 허수인 게 뭐냐 하면, 이 지급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백화점 중간관리라는 게 있거든요. 그러니까 백화점 중간관리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, 우리가 직원을 직접 채용하지 않고 이 매니저가 직원을 스스로 채용을 하게끔 만든 다음에 매장에서 발생되는 매출의 수수료를 뭐 한 17%, 이 정도를 이제 매니저한테 주면은 이 매니저가 이 17%를 나눠서 고정 직원한테도 주고, 파트타임 알바한테도 주고, 뭐 파트타임 알바 2한테도 주고, 이런 식으로 급여를 찢어주는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 바이어, 이 이미스 같은 경우에는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는 업체다 보니까 중국 바이어 수수료가 좀 많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. 그러면 백화점 중간관리 17%인데 왜 여긴 4%밖에 안 되어 있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, 백화점 매장이 이 매출 대비 이 비중이 작기 때문에 그런 거죠. 예를 들어서 여기에 86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
백화점 매출이 만약에 86억이면은 중간관리 수수료는 17%가 아니라 1.7%가 되겠죠. 그리고 이 판매 수수료는 플랫폼 수수료예요. 이게 뭐 무신사라던가 뭐 W 컨셉 이 플랫폼 수수료가 되는 거죠. 그럼 플랫폼 수수료도 보통 30% 정도 되는데 왜 5%밖에 안 되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,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 플랫폼의 매출 비중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5%로 떨어진 겁니다.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이미스 같은 브랜드를 만들려고 한다면 우리는 첫 번째로 원가율 27%로 이 제품을 생산할 수가 있어야 돼요. 만약에 우리가 모자 하나에 뭐 한 3만 원에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8,100원에 이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. 만약에 우리가 모자 하나에 뭐 한 49,000원 정도에 판매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원가를 13,000원까지 늘릴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 사실은 판매 가격을 높일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면 가장 유리하겠죠. 그리고 두 번째, 우리가 이 판매 수수료가 보통 자사몰에서 판매를 하게 되면 3.5%에 부가세 10%까지 해가지고 3.85%인데 이 쿠팡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보통 수수료가 11.88%가 되고 이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6% 정도가 돼요. 근데 만약 우리가 무신사에 입점해서 판매를 한다고 하면은 이 무신사나 W 컨셉 뭐 29cm 여기는 판매 수수료가 무려 30%가 되거든요. 그러면은 우리는 이 상품을 하나를 팔았을 때 공원이익이 43%로 줄어듭니다. 자사몰에서 팔 때는 69%였는데 우리가 만약 W 컨셉이나 무신사에서 판매를 할 때는 공원이익이 43%까지 줄어든다는 거예요.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공원이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있으실 수가 있는데, 공원이익이라는 것은 여기에다 이렇게 써놨는데 해당 상품이 내 상품에 기여하는 세전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 공원이익에서 이 고정비, 그러니까 임대료, 인건비, 뭐 솔루션 사용비, 재고관리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요. 여튼 이런 부분을 제외하면 이제 세전순이익, 영업이익이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이 고정비는 통상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되느냐? 고정비는 통상적으로 대략 15%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고정비는 15%라고 제가 여기에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. 자, 다시 돌아와서 배송비를 만약에 우리가 한 3,000원 정도를 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. 그러면은 배송비가 이 매출 대비 6%, 49,000원 대비 6%가 나오는 겁니다. 그리고 우리가 만약 이 상품을 하나를 판매를 하기 위해 광고비를 한 10% 정도를 쓴다고 생각을 해볼게요. 그러면은 우리는 이 상품을 하나를 팔았을 때 공원이익이 53%가 남을 수가 있고요. 만약에 우리가 이 53%에서 영업이익을 측정을 해보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? 15%를 빼야 된다고 했죠. 마이너스 15%.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자사몰에서 판매를 했을 때 38%의 수익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기준이 생긴 겁니다. 그럼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쿠팡에서 팔면 어떻게 될까요? 영업이익이 30%가 될 거고요. 우리가 만약에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영업이익이 36%까지 올라올 수가 있어요. 근데 만약 이거를 우리가 무신사에서 판매를 한다? 영업이익이 12%밖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?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. 만약에 원가가 한 23% 정도까지 줄어들 수가 있다고 하면은 영업이익이 16%까지 올라올 수가 있고요. 만약에 우리가 광고비를 5%만 써서 이 매출이 전환될 수가 있다고 하면은 영업이익이 21%까지 올라올 수가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. 근데 이미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49.7%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 49.7%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요?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아까 이미스와 똑같은 조건을 맞췄을 때 이미스의 조건은 원가가 27%였고 배송비가 1%였어요. 그리고 광고비가 무려 0.4%였죠. 그럼 이거를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? 우리도 만약에 이런 똑같은 기준을 둔다고 하면은 우리가 자사몰에서 팔았을 때 얼마가 남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. 먼저 배송비가 1%가 되니까 배송비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. 그러면 영업이익이 무려 53%까지 올라오게 됩니다. 이미스가 49.7%인데 우리는 53%까지 올라올 수가 있어요. 하지만 무신사에서는 27%밖에 영업이익이 발생되지 않습니다. 그럼 결국에 우리가 이미스를 목표로 한다면 이 무신사나 W 컨셉 29cm에 입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우리의 목표 영업이익이 만약에 49.7%라면 이 세 가지 판매처에서만 우리는 제품을 판매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. 근데 사실 이 무신사에서 판매를 할 때도 영업이익이 27%면 정말 엄청난 수치거든요. 진짜 말도 안 되게 돈을 많이 버는 수치가 되는 거예요. 우리가 만약에 이미스 매출의 10분의 1만 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. 그럼 우리가 여기에 곱하기 0.1 그리고 이렇게 다 해버리면 우리는 매출 86억에
영업이익을 무려 42억이나 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나오는 거고요. 만약에 우리가 이 무신사에서만 판매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, 혹은 뭐 W 컨셉이나 29cm에서만 판매를 하겠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, 우리가 만약에 연매출 86억을 했고 여기에서 영업이익 27%가 발생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무려 1년에 22억을 벌 수가 있어요. 그러면은 한 달에 무려 1억 9천만 원의 이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. 이걸 만약에 365일로 나누면은 우리는 하루에 무려 600만 원을 버는 이 사업체로 성장시킬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. 혹시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으시거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직접적으로 적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댓글에다가 링크를 하나 올릴게요. 제가 127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연매출 100억까지 키운 방법,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내용에서 훨씬 더 깊게 들어가 절대로 망하지 않는 사업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, 영업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스킬을 배우고 싶으시다면 한 번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남들처럼 뭐 수십만 원, 수백만 원 이렇게 받고 알려드리지 않습니다. 1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평생 사용하실 수 있는 스킬을 한번 제대로 배워보시기 바랍니다.